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2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담이 국소담입니다. 자, 써니가 약간 발음이 뭉개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지난 저희가 쉬는 시간에 역사를 얘기해가지고 써니가 중학교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는데 방송에 내보내고 싶네요. 재밌었는데 써니가 중학교 때 껌 좀 씹었다는 얘기. 써니. 이름. 영화처럼. 자, 정신요고 시즌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의사다 카카오톡 뭐죠? 네, 플러스 친구에서 거기서 친구 찾으셔가지고 추가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글로 보내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radio@doc.co.kr로 보내셔도 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정말 오랜만에 남자 사연. 네. 느린 남자라는 닉을 쓰시는 분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22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제 주변에 몇몇 말 잘하는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대화 소재도 적절히 고르고 익살스러운 표현도 잘하고 다음 대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기술이나 경제나 법과 같이 주변 친구들이 그리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들 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여행, 맛집, 패션, 문화, 여가 같은 주제가 제가 취약한 분야입니다. 우연히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주제들은 보통 제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가 많은 편이어서 저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도 되고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질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꺼리는 편입니다. 내가 관심 없는 주제에도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잘 반응해 주는 것에 집중해 보기도 했지만 상대방의 말에 대한 적절한 질문,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떤 영화를 봤다고 말하면 누가 출연하는지,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누구랑 봤는지, 그 영화의 후속작은 나오는지 등등 이런 질문을 잘 떠오르지 못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말이 아주 많은 편이 아니라면 금세 조용해집니다. 저와 상대방 단 둘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상대방의 말에 잘 호응을 못하거나 적당한 다음 대화 주제를 찾지 못해 대화가 끊겨서 침묵이 흐를 때마다 저의 대화 능력의 부족 탓을 생각하면서 불안을 느낍니다. 저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말해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많고 그때마다 종종 경험했던 부끄러운 상황들, 즉, 응? 무슨 소리야? 뭐라고? 이런 말을 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버릇이 생겼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대답이 늦어져서 친구들을 답답하게 만들거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말을 얼버무리는 바람에 전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으로 말하거나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쉬운 단어를 쓰는 것과 같이 저 나름의 해결책도 떠올려 봤지만 실전에서 잘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중간에 거의 끊지 않는데 이런 배려 때문에 저 스스로 상처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화 중간에 저 말 다음에 이런 얘기를 꺼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더 심해서 대화 상대가 4명이 넘어가면 누가 말을 걸거나 확실히 제가 말할 차례가 아닌 이상 한마디도 말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른 것,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는 것, 대화가 중간에 끊기는 것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게 저만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항상 즐겁고 밝은 분위기여야 하거나 농담으로 사람을 늘 웃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쉽사리 친해지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비교적 친한 사람과 있어도 오래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것처럼 말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친구들하고 관계는 좋은 편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3명 있고요. 마당발은 아니지만 4명 정도 되는 적당히 친한 친구들도 따로 있고 그들에게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에서 LCSI라는 심리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슬쩍 첨부해 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네. 보내주셨습니다. 이 LCSI 심리 검사가 뭔가 해서 봤더니 뭐 림스 성격 유형 검사? 그래서 한국인 풍토에 맞춰서 만든 무슨 검사인가 봐요. 뭐 수많은 성격 검사 전 잘 중에 모르는. 하나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냥 보니까 재밌는 게요. 도전성은 52% 그리고 수용성이라는 건 수용성이 엄청 99%, 높으시네요. 신중성도 95%가 나오는데 사교성은 2%라고 매우 낮음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수용성이 뭐냐면 양보심, 뭐 수능성, 자제력이랑 양보심이 99%세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말 잘 못하는 음. 못 끼어드는 거랑 뭐 약간 일맥상통하는 결과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뭐 일단 이 검사 결과는 그렇고 네. 네. 아 근데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부럽죠. 네. JYP는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러우신 적 있나요? 부럽습니다. 아 네. 이렇게 잘하시는데 정말요? 저는 이제 신동엽 이런 사람이 약간 부럽습니다. 너무 높은 너무 데를 그러니까 보시는 거 신 아니에요? 레벨? 동엽 신이잖아요. 그거죠. JYP는 일반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할 건 아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디 가면은 뭐 1분당 막 10몇만 원씩 받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뭐 고액 강연료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역시 노는 물이 다르신. 고액이 부럽죠. 부러우신 네, 건가요? 고액이 아, 고액이 부러우시고. 부러우시고. 네, 네.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느린 남자님의 사연은 JYP랑 완전 반대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늘 대화를 주도하시고, 네. 네. 게임, 여행, 맛집, 패션, 문화, 여가에 능통하시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네. 과학기술, 경제, 법 뭐 이런 네. 데 뭐 큰 관심 없고. 근데 제가 이 사연 보고 네. 이분이요 지금 20대잖아요. 네. 22살 남자 대학생. 30대만 돼도 대화를 많이 주도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오. 왜요? 왜 어떤 점에서요? 그냥 이 관심 분야가 네. 과학기술, 경제, 법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경제나 법 이런 게 살면서 되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20대는 잘 모르겠지만 30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 뭔가 전문 지식을 알고 싶어지고 도움을 받고 맞아요. 싶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 그럼 그때 이거 갖고 계신 지식을 이렇게 또 전하고 하시면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게 곧 빛을 보실 날이 지금 오지 약간 않을까. 레벨로가 다르신 네. 거네요. 그 다미님이 옛날에 친구들하고 네. 만나면 네. 주로 뭐 저 음식이나 네. 맛집 뭐 브랜드 이런 얘기 하다가 요즘 네. 친구들 만나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거기를 또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계신가요? 네. 그거 넘어가면 이제 상속세 줄이는 방법 이런 건데. 아니 이제 그 다음에는 건강 얘기라고 하던데요. 아, 그렇구나. 네. 맞아. 왜 모르는 척하세요? 건강 얘기 많이 하시죠 친구분들하고. 아, 이제 슬슬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봐야 다 우울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갖고 계신 컨텐츠는 곧 빛을 보실 날이 올 것 같아서 별로 8년만 참. 그 걱정은 그렇죠.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또 일부 가까운 친구분들하고 관계 유지는 또 잘하시는 편이고 네. 저는 이제 이 대화를 주도하고 끌고 가는 게 어렵다 하는 상황이 자꾸만 연상되는 게 소개팅 미팅. 뭐 이런 상황이 자꾸 연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네. 소개팅 나갔는데 애프터가 안 돼요. 이런 지금 고민일 수도 있는 거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느린 남자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 만난 소개팅 자리에서는 조금 경제나 법 얘기하기가 조금 무겁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개팅을 20대 초반인데. 소개팅 나갔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럴 수는 없죠. 빠잉 이러고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소개팅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데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가 솔깃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다음에 언제 약속을 잡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죠. 너무 너무 세속적인가?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뭐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상황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긴 별로 불편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만약에 네. 뭐 여자친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 네. 토론회 같은데.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자라고 해서 그런 걸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좀 그런가? 방법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어디 저 교수님 중에 법 경제 연구회 이런 거 하는 분도 있던데. 딱인데요? 법 경제 이런데 공부 삼아서 그런데 네. 어디 동호회 좀 나가시. 근데 거기에 20대 여자분들도 많이 있나요? 없겠죠. 지금 그게 중요한데. 그렇죠. 거긴 안 되겠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교수님 모임에 나가라는 게 아니라 법 경제를 같이 다루는 뭐 이렇게 학문도 있더라. 잘 찾아보시라 뭐 이런. 네. 근데 그 분야는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통 또래 분들하고 얘기할 때 자꾸 흐름이 끊기니까 근데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닐까요? 맞아요. 상대 배려를 어. 너무 많이 하시고. 전체적인 걸 보고 이거 약간 CP나 이런 PD의 느낌도 드는 게 전체적인 걸 보고 이거 다음에 이걸 해야지 뭐 이렇게 혼자 이제 머릿속에서 조절을 하다가 내가 네. 치고 못 들어가시는 건데 오히려 그런 거 전체적인 걸 이렇게 구성하고 뭔가 조율하는 일을 나중에 하시면 또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근데 이분이 성격 검사 여기 첨부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 아는 도구는 아니긴 한데요. 보면 막 수용성 되게 높으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대화할 때 끊지 않고 잘 듣는 편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단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잘 들어야 적절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적절한 질문을 해야 상대가 또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구나 공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화가 잘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되게 좋은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저 그래서 말 들어주고 돈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드세요? 아니, 그만큼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고. 집중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에너지 소모가 크죠. 근데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할 때 되게 신중히 들어주고 쉽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진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으면 친구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되게 든든하고 뭔가 얘기를 터놓을 수 있고 의지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강점. 강점이에요. 진짜. 본인은 되게 힘들대잖아요.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럴 뻔하다가 사실은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시니까 그렇게 심각하진 않으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약간 이렇게 리액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습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회사로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여기 저희 회사가 알고 보면 리액션 부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이제 말을 잘하는 것, 글을 잘 쓰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비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뭐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맨날 했는데 정말 대가들이 한결같이 어느 정도는 타고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늘 했고 그러면서 하지만 훈련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글 잘 쓰는 법, 뭐 말 잘하는 법에 관한 책도 많고 그런데 저는 뭐 이분이 충분히 보통 사람 수준으로 사람들이 뭐 저 친구는 말이 너무 느리다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사교성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만큼은 충분히 훈련 조금 하고 뭐 연습하고 하면은 다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22밖에 안 됐는데. 그러게요. 나는 의사다도 열심히 들으시고 리액션을 많이 익히시고 제가 이렇게 리액션 하는 항상 제가 좀 감탄하는 직종 계신 분들이 이거 제 생각이지만 그 미용실 같은 데 가면 거기 계신 언니들이 요런 딱 얘기 있잖아요. 뭐 여행, 맛집, 뭐 패션, 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리액션 되게 잘하시거든요.
관심 있게 듣고 그 다음 질문 여기 얘기하신 대로 거기 누가 나왔어요? 뭐 내용이 뭐예요? 뭐 영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 좀 관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느린 남자님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제가 아는 사람이 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굴까? 좋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좀 긴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누가 쓰신 건데요? 김호라는 훌륭한 분이 쓴 건데 훌륭하시죠. 네. 굉장히 얇거든요. 네, 하루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쉽고 질문에 관한 책이에요. 적절한 질문이란 무엇이고 네. 어떻게 질문을 하면은 대화가 풍성해지는지에 관한 책인데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이분한테 이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만 잘해도 대화가 풍성해지고 질문을 잘하는 거 이게 어디 가서 막 유창하게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대화의 기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그 연애를 하면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훈련이 됩니다. 들들들들 묶여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연애 처방 하시는 건가요?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연애를 그래요. 하면은 자기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만나기 전날 고민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양심이 있으면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뭐 데이트 코스도 짜고. 코스도 짜고 뭐 이것저것 뭐 그리고 뭐 왜 예를 들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또 질문도 할 거면 그거에 대해서 뭐 대답할 하여튼 다 좋아져. 연애를 하면 다 좋아져.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22살이니 빨리 네. 연애를 하셔야 될 나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좀 몇 번 만났는데 넌 너무 말도 느리고 너 답답해서 싫어. 그만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지 좀 마요. 차여보고 그러면 내가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내 얘기도 하고 해야겠구나. 이런 또 반성을 하면서 그럼 또 좋아지고 무조건 연애를 해야 돼. 진짜 사관학교 스타일이네요. 느린 남자님의 아름다운 연애를 기원하면서 오늘 사연 여기까지. 30대 빛보실 느린 남자님. 8년만 참아요 우리. 네. 8년을 어떻게 참아. 그 전에 연애를 많이 해. 그러면 빨리빨리 좋아져. 네. 정신여고는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오디오 클립하고 팟빵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잊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정신력 공유는 사랑입니다.